안녕하세요. 버블한 복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23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한국은행이 다시 기준금리 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어차피 한국은행 선택지는 그리 넓지가 않습니다. 워낙에 미국이 금리 변동성이 인하 쪽으로 간다는 몰아붙이기식 분위기, 오히려 미 연준보다 시장 쪽에서 이런 몰아붙이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미 연준 인사들은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폭탄 발언까지 오늘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연준에서 인하를 선언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인상을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금리 격차가 어정쩡하게 미국과 한국 간에 지나온 세월도 거의 2년여 가까운 시간이 되고 있고요. 거의 2년 전부터 금리 내린다는 소리만 무성하게 나왔었는데, 어차피 하는 입장에서는 2% 차이의 3.5% 기준금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 뚜껑을 꽉 닫아 놓은 상태라서 이거 잘못 건드리면 마구 흔들어 놓은 콜라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23일 미국보다 앞서서 금리를 인하할 전혀 다른 궤적으로 갈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서 동결에 박힌 못을 그대로 다시 두드려 박을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차 망치로 땅땅땅 두들길 것은 분명하고요. 일단 하는이 제일 포인트를 두는 게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 물가 지수가 거의 일정하게 쭉 한 방향으로 가고 있죠. 전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걸 어째 물가 지수에 가장 촉을 세울 수밖에 없는 한은으로서는 결국 동결의 동결, 그리고 동결, 계속해서 동결. 동그라미 안에서 맴맴 도는 것처럼 같은 궤적 안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만약 미국이 완전 금리의 반전, 시장의 예상치와는 달리 오늘 발표처럼 금리 인상 단행을 하게 되면 한국은행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금리는 한국이 가장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다른 여타의 나라에서 인하 움직임을 보여도 자국의 리스크가 여전히 강골인데 어떻게 독자 노선으로 움직일 수 있겠어요. 경제 성장률도 침체 일변도로 가면 어떻게 해서든 억지로라도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낮은 금리 쪽으로 선택지를 정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있는 건데, 이번에 나온 경제 성장률 추이는 거의 완전히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지표가 나와서 한은도 일단 깜짝 놀랐죠. 이게 단기적인 반도체 일시적 호재로 인해서 나온 지표라서 다시 성장률은 제자리로 세팅될 가능성이 많고, 이번에 1.3%가 나온 것은 별 의미가 없는 성장률인데, 금리 쪽에서는 이렇게 성장률이 나오니 금리 인하 쪽으로 버튼을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성장률이 거의 나락을 가야 경기 침체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극강의 선택을 단행할 수도 있는데, 이런 명분도 없어진 거고, 주요 부문별 경기 추이를 보면 확실히 설비 투자 쪽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를 좌우할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많이 약화가 되어서 이거 이후로 경기 지표가 보다 더 악화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수입 부분이 감소 추세라서 오히려 수출 효과가 반작용으로 커버린 파이라서 이런 지표가 나온 것 뿐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금리 변동률로 볼 때는 아주 불리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해서든 인하를 생각할 수 없는 숫자라는 얘기. 그러니 지금 한미 금리 차이는 2% 격차에서 그냥 그대로 서 있는 스탑인 상황인 건데, 이거 되게 작아 보이는 수치인 것 같아 보여도 그대로 그냥 숫자가 수개월 동안 딱 멈춰져 있잖아요. 전혀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그냥 완전히 벽에 그려진 벽화처럼 딱 멈춰져 있는 그런 수순이었죠. 간극은 그래서 체감적으로 상당히 멀어 보이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표적으로는 2%밖에 차이가 안 난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금리 차는 굉장하다는 얘기죠. 그동안 한국은행의 동결 추이는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라는 뭔가 정책적인 금리를 확실하게 물고 들어갈 수 있는 신호를 분명히 줬죠. 작년 하반기부터 엄청나게 이자 장사한다는 비난을 화살처럼 받았던 시중은행, 얼마나 많은 비난의 손가락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상생금융이라는 간판을 걸고 또 대환대출 오픈이 돼서
고객 유치를 초저금리로 하려고 엄청난 금리 출혈 경쟁을 벌였었죠. 다른 나라는 거의 아주 딱딱한 금리 상황, 풀어줄 기미를 보이지 않는 완벽한 긴축 상황이었는데 우리만 아주 소프트하고 프렌들리하게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이렇게 벌어진 금리 격차는 해소되기 더욱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내리누르는 힘을 가했으니까 그 힘이 다 소진될 만도 할 터이죠. 이제 금리에 힘을 슬슬 빼려 해도 뭔가 확실하게 컨트롤이 되지 않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시중은행이 슬슬 중앙은행의 통제권을 벗어나기 시작을 해서 중앙은행의 그 손가락 안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죠. 주담대 금리 마음껏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저리로 저공비행하면서 죄다 고객들 쓸어담기 위해서 엄청난 대출문을 열어다가 사람들 태우기를 시작했는데 이게 승객들이 비행기에 너무 타면 합이 몸무게가 오버를 해. 그래서 비행기도 이륙이 곤란해집니다. 그러니 지금 시중은행 주담대를 보면 연 5%까지 오른 데가 수두룩하죠. 4%대라고 저마다 저금리로 주담대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상단이 5% 이상으로 뛰어오르고 있는 수준입니다. 한 달 새 상단 금리가 0.7% 정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점점 시중은행이 가하는 금리 압박 수위는 계속해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코픽스 금리가 내려간다 해서 변동형 금리에 적용이 된다 하지만 이것도 그때그때 달라지는 아주 변화무쌍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이후에 시중은행 금리는 더욱더 변화 조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죠.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금리 압박 수위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저금리에서 대출을 물고 집을 사려고 서둘러 진입을 했던 사람들, 지금 고금리 쪽으로 시중은행 금리가 바뀌면서 아주 분위기가 쎄하게 돌아가는 걸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왜냐? 그렇게 어렵게 진입한 집값이 좀 올라줘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탄력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는 자책감이 드는 거죠. 뼈아픈 실책한 거 아닌가라는 일종의 공포에 가까운 포비아가 양산이 되고 있는데 특히 지금 개인뿐만 아니라 건설사 같은 경우는 분양을 해도 이걸 물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핍절이 되다시피 분양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상황에선 어떻게 해서든 잔여 물량 털어내기 위해서 초기에 분양했던 가격표 등 뒤로 슬그머니 내리고 일명 할인 분양을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미분양의 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대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잔여 물량 털어내기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부분 가격을 슬슬 깎아내리고 있죠. 최초 분양가보다 거의 1억에 가까운 가격 단가까지 내려가니 이 기존의 입주자들 뭐야? 그냥 어안이 벙벙해지는 거죠. 그러니 신규 입주자들이 완전히 타겟이 돼서 할인 분양받은 입주자들 창문에 입주 절대 불가라는 플랜까지 붙이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기존 입주자들도 억울할 만은 하죠. 자기들보다 1억 싸게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자기들은 낼 돈 다 내고 꽉꽉 밟아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격차가 비용 면에서 생기게 되니까 열폭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수분양자, 할인 분양자 서로 대척점에 서서 멱살 잡고 싸우게 생겼어. 근데 이거 수분양자 잘못은 아니죠. 시행사가 전혀 털어낼 방도가 없으니까 가격을 일단 낮춘 건데 급한 마음에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영끌 아닌 영끌을 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할인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하던 게 이유가 없는 거죠. 따져도 시행사에 가서 책상을 뒤집어 엎든 말든 해야 할 말인데 물론 영끌하신 분들이 호되게 당한 건 사실입니다. 이거 그냥 눈앞에서 내가 내고 들어온 돈 1억이 순삭해버리니까 거의 뺑그르르 돌지경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이사 오지 말라는 플랜카드 붙이고 시위까지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렇게 지난해 서둘렀던 액션이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아마 뼈에 사무칠 정도로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후회의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1년 단위의 일을 미리 예상을 했다면 무리하게 잔여 물량도 털어내지 못하는 아파트 그냥 애물단지가 다 된 거 껴안고 열폭하지 않을 수 있는 건데 너무 이 주변의 소리에 혹할 이유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는 건 지금 신혼부부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는 이제 이 전형적인 결혼 후에 아파트를 전세로 마련을 하는 공식은 다 집어치우는
낡아빠진 부동산 임대 공식이 되어버렸다는 것. 사람들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됐다는 얘기죠. 대체로 일단 현금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거세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집을 사기는커녕 오히려 전세까지도 그냥 물려버려. 월세 가자. 월세로 직장 가까운 곳에 포지션 잡고 신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 심지어 1인 가구가 1,000만을 찍는 시대가 됐는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뭐 굳이 전세에 목숨 걸고 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지금 전세가 수요가 폭증해서 뭐 전세가를 밀어올린다는 말도 지금 현상하고는 잘 맞지 않는 그림입니다. 일단 추이를 더 보면서 청약 당첨을 위한 예비 자금으로 목돈을 마련하면서 향후 아파트값 추이를 지켜본다는 게 대세 중에 대세라 말할 수 있죠. 그러니 1인 세대, 집에 대한 가치 클래식하게 생각 안 해. 결혼한 신혼부부 역시도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 현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니까 월세 전환 속도 빨라지는 거고. 그러니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런 수요의 움직임은 더 확연하게 달라질 듯 보입니다. 이렇게 수요의 변화를 만들어 놓은 건 바로 초반에 말씀드린 금리 부분. 하늘이 동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부담 그대로 수요층도 고금리 그대로 유지되고 그리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 추이가 뭐 3월에 4,000건 넘었다 했지만 부동산은 공식 집계상으로는 뭐 3,400건, 600건 상에 머물렀다는 팩트 나오지 않습니까? 그대로 뭐 거래가 춤을 추기에는 너무 분위기가 쎄한 거죠. 절대로 그래서 거래를 신중하게 하려 하지 공격적으로 지금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이런 추세대로 장기적인 하향 곡선을 그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 띄우기 열심히죠. 오매불망 뭐 금리 인하할 거다, 금리 인하할 거다. 계속해서 달마다 그냥 뭐 나발을 불어대고 있는데 뭐 현실적으로 금리 인하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정작 미 연준 인사들 뭐 오늘 거꾸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으름장 놓고 있죠. 보험원 이사 같은 경우 뭐 오늘 오히려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아주 뭐 당찬 소리를 했어요. 아주 뭐 강경한 발언을 내놨죠. 지금까지 발언을 해왔던 제롬 파월 의장의 그 말들이 머쓱하게 느껴질 정도로 아마 5월 FOMC가 아주 비상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시사했습니다. 아마 파월도 좀 뜨끔했을 겁니다. 앞으로 미국 연준의 스탠스가 아주 묘하게 돌아갈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지난주 미국 증시가 뭐 폭등을 할 만큼 터져 나간 것도 미리 그냥 땡겨서 주식을 점프업 시키려는 그런 의도로도 좀 보이고요. 아무튼 국내 언론에서 전하는 금리 인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결로 미국 연준은 그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금리 시장, 특히 또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상황 예의주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쇼, 결국 기승전 금리 문제가 한국은행이 자유롭지 못한다는 건 결국 미국보다 앞서 나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금리 추이가 미 연준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빡빡하게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는 발언들이 오늘도 뭐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을 다시 긴장시키고 있죠. 결국 미국은 완전히 금리 예상의 반전에 당점을 찍을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그런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